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난 2018년 출시된 아우디의 첫 순수 전기차 이트론의 부분 변경 모델 Q8 이트론. 아우디의 프리미엄 SUV 라인업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우디 Q8 이트론 배터리 공급망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일 체코 자동차 전문지 F드라이브에 따르면 아우디는 Q8 이트론 하위 모델인 50 쿼트로 스포트백과 상위 모델인 55 쿼트로 스포트백에 각각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 셀로 구성된 36개의 모듈이 장착되는데요. 이처럼 아우디가 배터리 공급선을 다변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일 공급사는 위기 관리에 미리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 다변화할 경우 각 배터리 제조사가 주력으로 하는 다양한 배터리 폼팩터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우디가 기존 삼성 SDI 독점 공급 체제를 깨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번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게 바로 이 한국의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셀 쪽보다는 소재 쪽이 거의 밈 주식에 가까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우디의 Q8 e-tron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아우디가 출시하는 SUV 전기차를 말하죠. 지금까지 아우디는 삼성으로부터 이 배터리를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LG 엔솔 역시 아우디의 공급망에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사를 다변화해서 안정적인 이 공급망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잘 하고 있죠. 지금 전기차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기후 변화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는 당연히 내연기관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대세는 역시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꾸준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거는 S&E 리서치라는 시장 조사 업체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배터리 점유율 이걸 나타낸 표인데요. 중고업체인 CATL이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30% 육박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CATL의 내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비아디 역시 9.3%, 이 두 개 기업을 합치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막대한 그런 내수 시장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따라왔다고는 해도 여전히 국내 기업들이 압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 내수 시장이라는 이 어드밴티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내 셀 업체들도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LG가 2위 그리고 SK, SDI 다 탑 5 안에 들었고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불안감은 대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세 둔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세계 인도량이 1377만 대 정도로 작년보다 한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상반기에는 사실 36% 정도의 성장세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이에 성장률 전망치가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장세 자체는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고금리 문제가 있죠. 고금리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차량을 구매할 때 금융 비용을 늘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차를 사는 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고금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은 20% 정도로 더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어느 정도는 아쉬운 결과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 이 내용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에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핵심 내용이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사실상 모든 기업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일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최근에 합작법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정부와 관련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를 넘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이런 합작 법인 설립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할 때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25% 제한이 걸렸으니까 당장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지분을 이렇게 이전받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사안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실린 기사인데요. 쭉 내려보면요. 지나 러먼더 장관이죠. 상무부 장관입니다. 중국이 항상 여러가지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런 규제는 미국 기업들에게 타격만 주고 끝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냉전시대 때 서방에서 공산권의 전략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또 끌어들인 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동맹국들도 중국과 확실하게 갈라서라 이런 압박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시장 성장세는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마리 고래의 주도권 싸움 속에 우리 같은 새우가 등이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건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최대한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변화 여러 번 이야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배터리와 관련한 핵심 소재는 대부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